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0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만 보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모니터 이쪽. 자, 오늘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어, 어찌됐든, 새벽 6시 반이 목표입니다. 목표고, 정한영 따라 경매장 가기, 오늘 양천구 아파트에 낙찰가 맞추기를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경매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시는 분 아니면 일주일에 내가 로또 한 장씩은 산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지금 오늘자 오늘자 정한영 따라 경매장 가기 제가 이거 전에 먼저 업로드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뭐 저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닌데 이 기사가 떠서 예, 지금 현재 경제대국 미국이 어쩌다 이젠 희망 없다 건물주들 비명. 제가 여기서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이유와 구독을 눌러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회원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원 가입은 990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몇 분 안 들어왔는데 5분? 회원 가입이 한 10명, 100명 정도는 돼야 뭔가 좀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리워드 해줄 수 있는 그럼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0명 되면 그때 내가 회원 가입해야지. 그래서 회원 가입한 순서대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야, 이게, 저게 되는구나. 내가 그냥 회원 가입을 했다란 이유만으로, 소위 말해 돈이 되는구나. 이것도 큰 돈이. 그런 걸 만들려고 해요.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하려고 합니다. 순번타기 하려고요. 회원 가입한 순서대로. 예. 안 그러면, 아니 뭐 남들 하는 거 봐서 하지 뭐. 아, 회원 가입비 990원입니다. 자, 기사 볼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건물주, 우리 이제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공실률이 지금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충격으로 오죠. 충격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 딱 그 포인트 하나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상업지역은 어디예요? 강남이죠. 여의도. 여의도 뭐 지금 재건축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근데, 자, 어, 조명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더 뽀샤시하나? 나 참. 조명을 잘 써야 되는데. 음.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했죠. 이거 다 중요치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리츠 하세요, 리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롯데부터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몇 년 전부터 리츠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리츠로. 제가 주목한 게 그거예요. 리츠를.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간접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서 부동산에 잘 모르지만 리츠를 투자하게 되면 내가 안정적인 부동산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도 리츠를 만들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리츠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고, 현재 지금 대기업들이 리츠로 왜 바꿨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미 얘네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고 은행권에서 벌써 이런 기사 나오기 전에 벌써 코로나 때 이미 느꼈으니까 은행권에서 더 이상 이 부동산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물론 회사 주식으로 증자를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부동산 자체가 자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포지션이 애매하거든. 형태가. 어, 우리가 뭐 주식 용어 막 얘기하는데 저는 주식을 잘 못하니까. 그, 자, 여기서 부동산에서 얘네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어,
하여튼 우리나라 대기업 새끼들은 그 사고방식 자체가 예. 자, 대기업들 리츠 신규 자금 조달 활용 비우량 자산 유동화 리츠를 통해서 2012년도 9조 6천억 나오죠? 대기업 리츠 전쟁 불붙었다 2022년도 1월 10일.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계셨어요? 이거? 제가 원래 사실 오늘 리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데 아까 지금 기사에 그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지금 리츠 이야기로 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먼저 뭐 얘기하는데 자 리츠라는 것이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리츠에 대한 그 진입 장벽이나 그리고 벌써 이제 몇 년 동안 운영이 되면서 이제 틀이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리츠를 동원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똑같은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 돈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두 번. 자, 리츠로 자 이게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인데 이걸 리츠로 넘겨서 주식으로 주식시장에서 그죠? 예. AMC라고 하네? 우리 그 리츠를 통해서 그거는 다른 얘기고 리츠를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1,000억을 땡겨요. 이게 1,000억짜리 부동산인데 리츠에서 1,000억을 땡기는데 자기네들이 그래도 지배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50%를 갖고 있거나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주식으로 땡긴 거잖아요. 담보로 땡긴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뭐래요? 은행 대출을 해. 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있다가 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를 리츠 주식만 예? 얘가 그죠? 얘가 문제가 생기면 이 부동산이 공실이 생기거나 자기네들이 쓰는 창고인데 롯데가 자기네들이 쓰는 창고인데 그 창고를 갖다가 별도의 법인으로 리츠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딱 느끼기에 뭐예요? 바지잖아. 왜 분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거 지금 불안하거든. 그리고 돈을 더 땡겨야 되는데 땡길 명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리츠로 끌어들여 놓고 예? 자기네들이 임대하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임대를 바꾸거나 그죠? 매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대료를 여기다 내도 어차피 내 지분이 있으니까 내 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료는 다시 나한테 리워드가 되는 거죠. 즉 내가 이 리츠 회사의 주식을 50%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임대료를 10억을 냈어. 그러면 나중에 배당을 다시 90% 이상 리츠는 배당을 하니까 5억을 받죠. 이제 빼고 나면 한 4억 5천 받겠죠. 근데 그 4억 5천도 어차피 경비 처리하고 뭐하고 하면 내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대기업들이 왜 지금 리츠로 갔냐면 얘네들이 이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은 우리가 경매 나온다고 해서 팔리거나 그래서 시장에서 뭐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야기해서 팔릴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때 지금 상업용 건물이 수익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온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얘네들이 빠르게 코로나 때 리츠로 부동산 자산을 바꾸기 시작했다고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이제 리츠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고 사람들이 홍보를 하니까, 어? 뭐 그렇게 크게, 부동산 값도 오르면 주식 값도 오르는 거고, 그죠? 배당도 올라갈 테고, 안 올라도 배당은 나오고, 부동산이 자산이니까 뭐가 걱정이야? 아니었다니까요. 이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가 많이 복잡했어요. 많이 막 복잡했는데 이제 알았죠. 뭐냐면 어, 동네 총구석에서 제가 이렇게 떠들으면 의미 없어.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예. 예, 이런 소중한 얘기. 예, 딴 데서 여러분들 몰라요. 다들 이제 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지. 예, 다 지나간다. 제가 제 책 그죠? 어, 아니 저희 사이트에도 이제 뭐 책이 있는데 중고책 싸요. 예, 경매 염장 지르기, 월세 염장 지르기. 예, 월세 염장 지르기 있죠? 전원마을 염장 지르기. 세 권. 예, 세 권이 있습니다. 세 권이 있으니까 그
중고책 가면 싸요. 예, 뭐 한 1,500원, 2,000원, 3,000원 뭐 하나? 예. 아니 뭐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에. 예, 도서관에 있으니까 이 책에 보면 제가 10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뭐 유튜브들 막 떠들죠. 아니 그 당시에 이게 있어야지. 지역주택조합 하면 소위 말해 예? 무조건 저거 됩니다라고 진짜 목에 피를 토하듯이 얘기한 게 누구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인기가 없었으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 때 그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다들 지금 와서 얘기해.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고. 나도 안다고. 예? 동네 아줌마들도 다 알아. 지금 오피스텔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어? 예? 무슨 뭐 호텔형 분양형 호텔 이런 거 살 때는 한 놈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기사도 안 될 뿐더러 그땐 누가 걔네들 분양하는 애들이 돈을 쓰고 광고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기자들도 걔네들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팔아먹을 때는. 다 팔아먹고 나서 피해자가 생기면 그제서야 또 그 피해자들 상대로 또 마케팅을 또 하는 거잖아요. 자, 리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리츠 얘기를 자꾸 해요. 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 예전에는 리츠를 하고 싶어도 리츠에 해당되는 부동산이 없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그런데 지금 뭐예요? 리츠는 바로 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왜 코스피에 바로 상장이 되냐면 일반 회사들은 그 회사의 업력, 그죠? 그리고 회계 이런 것들이 투명해야 이 회사 가치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인가 그렇잖아요. 그 그걸 다 통과해야 상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완화한 게 코스닥이고 그 단계에서 더 가면 이제 코스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간판값이 네임 밸류만 해도 이거는 1,000억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동안에 그 수년간 쌓인 어떤 그 회계장부, 네? 영업 실적,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야만이 상장을 시킬 수 있죠. 안 그러면 회사 만들자마자 상장시키면 그 구라 떠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까 예? 믿을 수 있는 회사랍시고 평가를 한 회사만 상장을 하죠. 그런데 리츠는 6개월이면 상장시킬 수 있어요. 6개월이면. 만들자마자. 왜 상장을 시킬 수 있냐면 얘는 100% 배당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아주 단세포야. 간단해요. 부동산이란 자산이 딱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부동산 감정평가 딱 때리면 이거 1,000억. 그럼 1,000억짜리 리츠 만들어. 그리고 너 수수료 10% 띄고 월세 받는 거에서 임대 수입 받는 거에서 90%는 무조건 배당해. 간단하잖아. 예? 자산 평가이 뭐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자산이 있고 얘가 나올 수입도 명확한 거야. 모든 게 다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리츠 회사는 서류 준비하고 뭐하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려요. 이게. 그런데 그동안에 왜 리츠를 안 했냐? 리츠 안 해도 되니까. 자기네들 돈 되니까. 근데 왜 지금 리츠를 하냐? 대기업들이 좆됐거든. 우리 이제 유튜브 말로 좆됐거든. 그죠? 유튜브니까 이런 말을 해줘야죠. 몇 년 전부터 얘네들이 리츠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MBK에 대해서 삼성 홈플러스에 대해서 1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얘네들. 좋은 매장만, 알짜배기 매장만, 부동산만 할 것이다. 우리가 홈플러스 먹자. 사람만 많이 모이면 돼요. 그냥 이유 없이 여기에 구독 누르시고 회원가입 하세요. 이유 없이.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힘이 돼 그냥 무조건. 예. 구독자만 많아도 힘이 되는데 가입자가 많아봐요. 힘이 장난 아니에요. 힘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제 얼굴이 가리는구나. 씨. 마크에 저 지지 로고에 가리는구나. 이거 저 로고를 절로 빼야지 안 되겠다. 실수했어요. 그죠? 지지 로고에 가렸어요. 이런. 모르고 계속 하고 있었네. 이게 구독자가 별로 없으니까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지금 앞에 제가 지금 경매 낙찰가 맞추기 했죠. 예, 그것도 사람이 많으면 재밌어요. 지금 이제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예, 사람만 많으면. 자, 봅시다.
자, 책은 제가 왜 제 책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차피 뭐 이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고책으로 보시면 돼요. 예. 어, 지금 리치 이야기했죠, 리치 이야기. 리치 이야기했습니다. 리치 이야기했고 대기업들 아까 어디 갔어 기사가. 그래서 현재 지금 대기업의 부동산의 리츠 투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나중에 리치 만들면 그때 투자하세요. 그때 투자하시면 되고. 아무튼 대기업들이 그런 이유로 지금 상업용 건물을 많이 지금 리츠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사들 많이 나오고 있죠. 공실률 많다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될 거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팬데믹 수준 이전을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이에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부동산의 유통기한과 사용기한.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다니까. 자, 이 말이 유명해질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듣고 따라하는 애들과, 그죠? 이런 말을 생각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물론,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늦게 배우든 빨리 배우든 다 배워서 알면 똑같다. 차이 없다. 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먼저 깨달은 사람과 늦게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죠? 옛날에 농업시대처럼 똑같은 일을 반복되는 사회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사회에서는, 네? 직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한 해법을 푸는 방법이 달라요. 정답을 모르면 절대로 못 푸는 인간들이 있고, 그죠? 정답은 모르지만, 모르는 정답은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인 거죠. 네. 능력인 거예요. 자기가 다 잘하는 게 있으니까. 저더러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러면 못 봐요. 못해요, 저는. 저는 집사람하고 극과 극이에요. 자, 상업용 팬데믹 상가가 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게 그대로 이제 사용기한은 남아있지만 유통기한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왜 끝난 거냐면 얘네들의 빌딩 컨셉 자체가 1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20세기의 건물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21세기 말에 만들어진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건물들이 조금 더 유통기한이 더 길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약간 컴퓨터로 얘기하면 그죠? 그 셀러론, 네? 네, 셀러론이나 예전에 보면 뭐 컴퓨터 SX급 XT 8비트에서 16비트로 넘어가는 참 노인네 같은 XT, AT가 아니라 뭐 그런 급에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는 네? 8비트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16비트의 프로그램을 못하던 네? 그런 어정쩡한 어느 것도 돼 이런 자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확실한 21세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확 당겼죠. 이게 우리 재테크하면서 온라인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안 하던 화상 채팅도 하게 되고 예? 다 만나서 해결하는 걸 갖다가 온라인으로 하는 데 있어 이제 좀 더 우리가 단계가 당겨졌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좀 더 시간이 걸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건물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의 건물이 아닌 현재 사람들의 업무 형태, 근무 형태나 생활 형태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은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 초가집을 예전에 제 나이 땐 기억할 거예요. 초가집을 박정희 때 기억 못 하죠? 제 나이가 기억 못 하는 건 맞아요. 예,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 기억하는 거지. 저는 기억을 하죠. 시골이었기 때문에. 초가집을 스레트로 개량해 줬잖아요. 초가집을. 그러니까 위에 초가집 집을 얹어서 하던 작업. 저는 그 동네에서 봤으니까. 집을 얹어서 하던 작업을
어느 순간 스레트로 바꿨죠. 예? 벽은 흙집이야. 예? 지붕만 바꿨죠. 지붕만. 그러다가 이제 스레트를 얹었으니까 더 하다 보니까 춥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흙 위에다가 시멘트를 또 발랐지. 예?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때려 부시고 이제 벽돌로 이제 새로 짓거나 양옥집을 짓거나 아파트로 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는. 처음엔 개선하다가. 건물이라든지 도시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개선하다가 안 되면, 그죠? 더 이상 개선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쓸 수는 있어. 그게 사용기한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걸 투자나, 그러니까 유통을 안 시키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 매매가.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유통기한이 남은 거와 사용기한이 남은 거 제가 다르다고 그랬죠? 사용기한이 남은 거는 뭐예요? 벌써 연령대가. 50대 이상, 60대가,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거주자가 많은 동네는 뭐예요, 이건? 60대 노인네들이 사는 동네를 누가 사요, 그 다음에? 네? 물론 노인들끼리 거래될 수는 있어. 상속될 수도 있고. 네? 이건 사용기한만 남은 거지, 유통기한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네? 부동산, 그러니까 집은 유통기한이 어떤 거 기준이냐면요. 가입 여성. 그러니까 폐경기가 오지 않은 가입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까지입니다. 즉 50세 이하. 요즘 이제 오래 살고 뭐 늦둥이도 보고 그러니까 자, 최대한 인정합시다.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걸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집을 살 수가 있고 팔 수가 있어요. 폐경기가 되잖아요. 자체가. 그러면 집에 대한 욕심 자체라든지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특히 여자한테 출발하는 거고, 여성이 나와 내 아이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죠? 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게 주택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밖에서 지키는 거고, 남자는.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집은 절대로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유통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업용 건물이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그나마 유통기한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죠? 유통기한을 확 당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기한은 남아 있지만 유통기한이 안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이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공실화됩니다. 이제 지금 앞으로의 젊은 세대들이나 새로운 사람들의 근무 형태나 업무 형태, 상업적인 어떤 마케팅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대문 앞에 가면, 서울 남대문 앞에 가면 저기 3층짜리 건물들 쫙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해서 청계천으로 이쪽 쭉 가다 보면 대로변에, 특히 그 북창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도로변에 붙어서 건물들 쫙 있잖아요. 그 남대문 같은 경우는 카메라 팔고 뭐 이러는데, 자, 거기가 왜 새가 안 나가요? 위치가 나빠요? 비싸잖아요.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냐? 식당? 예전엔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장사가 됐죠. 지금은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생활 형태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되겠어요? 주차장 문제, 접근성 문제, 여러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신도시는 새로운 생활 형태에 맞게 건물을 디자인하고 도시 자체, 길 자체를 디자인을 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아직도 연탄 보일러를 뗀다. 옛날에 아파트에 연탄 보일러 뗐잖아요. 그러면 예? 그 연탄 보일러에 익숙한 사람들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그냥 야 연탄이 싸고 좋잖아. 그거 뭐 운동 삼아 하루에 한 번씩 가르면 되지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들어가 살겠어요? 안 산다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산다. 야 이거 재건축 재개발되면 좋지 않아? 막 이런 걸로 사람들한테 사라고 하지만 막상 도장 찍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집에 살고 싶으니까 여자들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재건축도 된대. 그럼 나중에 돈도 벌 수 있대. 그러면
이거 내가 5억에 사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된대라고 하니까 7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하는 이런 뻘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 한 세대를 재건축에 대한 기준을 30년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일단 기본이 없는 거다. 그런데 아마 90% 이상이 그딴 얘기예요. 예,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주둥이로만 떠든 사람인 거지. 절대로 30년 내 재건축 법으로 30년 이후가 된 아파트를 재건축을 검토할 수 있는 거지 30년 된 아파트가 재건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재건축들은 뭐냐면 일단은 50년 이상 가야 돼요. 50년 이상 가야 되고 왜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더 어려워지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예? 다 포기를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집에 못 살아. 그냥 줘도 못 살아. 땅값은 있는데 그거 뭐 살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끝나야 돼요. 재건축이 되려면 유통기한이 끝나고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이제 사용기한도 다 끝나가는 시점이 돼야 돼. 예? 노인들도 겨우 아이 나야그 집값 비싸면 뭐하냐 난 딴 데 가서 살래라고 해서 공실들이 막 나와야 돼요. 이거 자체가 안 된다니까 재건축이. 왜 과거에는 30년 만에 재건축이 됐냐면 예? 유통기한이 남아 있었는데 재건축이 된 게 아니에요. 어? 과거에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이 같이 갔다고. 30년이 되면 그죠? 시장에서 새로운 집들이 살기 막 들어지는데 그건 70년대에 지은 집이잖아요. 70년대 60년대에 이 아파트 자체가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유통기한이 끝나버린 거야. 사용기한과 유통기한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과거의 아파트들은. 그런데 요즘의 아파트들은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의 갭이 커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된다고. 이런 대단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자, 컴퓨터를 보세요. 저도 지금 컴퓨터를 10년 만에 바꿨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지금 이제 바꿨는데, 막, 뭐, 이거 하나 올리려면, 예, 영상 30분짜리 올리는데, 30분 걸려요. 코드에 이거 바꾸는데. 그래서, 렌더링 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막 이러니까, 10년 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영상 작업을 안 했고, 그 포토샵 작업을 안 하면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쓴 컴퓨터를 갖다가 내가 이걸 중고 저기 뭐야 당근마켓에 올려놓잖아요. 팔릴 것 같아요? 한 만 원이면 뭐 만 원, 2만 원, 잘 돌아가요. 5만 원 이러면 사겠지. 그럼 5만 원 주고 내가 이걸 당근마켓에 파느니 그냥 내가 쓰는 게 낫죠. 그러니까 뭐야 유통기한은 없어요. 아무도 안 사. 제 10년 된 이 컴퓨터의 부품도 아무도 사지도 않고요. 주면은 그냥 아니 저도 뭐 아쉬운데 그냥 사무실에 뭐 워드나 하고 요즘 웹서핑만 되면 되니까 유통기한이 없는 거예요. 사용기한은 남아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예전의 컴퓨터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이 같이 끝났어요. 같이. 예전의 컴퓨터는 내가 사용을 못하면 유통기한도 끝난 거야. 그죠? 유통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예전에 게임이었으니까 간단한 게임 286에서 되는 게임. 그런데 386에 있는 게임이 들어오면 다 이제 386으로 가면 286은 싹 다 그냥 버리는 상황이 됐죠. 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예? 도스에서 윈도우로 넘어가면서 내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니 다 사용기한은 끝난 거지 이것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갖고 지금은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컴퓨터 장사가 안 돼. 예? 컴퓨터 요즘 컴퓨터 팔아서 못 먹고 살잖아요. 제가 컴돌이었다니까요. 30년 전에 잘한다니까. 펜티엄이나 뭐 내가 윈도우를 얼마나 많이 깔았는데. 예? 진짜 눈만 뜨면 맨날 윈도우 그 디스켓 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CD 가지고 하다가 하드 가지고 예? 아유 참 사용기한과 유통기한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더 빨리 온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건물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유통기한이 다 된 거예요. 사용기한만 지금 남아서 진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코로나가 확 당겼다. 확 당겼고 지금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30분 됐으니까 확 당겼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벌써 3년 전부터 제가 그때 유튜브를 안 했죠.
리츠 회사로 얘네들이 다 전환하고 있다. 예, 이미 다 전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가 주주들하고 나누는 거죠. 소액 주주들한테. 지들이 이익이 남으면 그런 짓 안 하죠. 왜 상장해요? 예? 돈을 많이 벌어 상장해요? 아니잖아요. 상장하는 진짜 알맹이 기업은, 돈 많이 나는 기업은 상장 안 하죠. 다 내가 혼자 먹으면 되니까. 상장하는 건 뭐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잖아. 여러분들 꼬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자, 부동산 리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부동산 리츠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상업용 건물은 특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업용 건물들은 다 지금 리츠로 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은행이나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리츠에 대해서 많이 권할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하는 내용은 다 부수적인 거고, 핵심은 뭐예요? 핵심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대기업들이 지금 리츠를 하는지. 수익이 안 나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카사. 그죠? 우리 그 카사라는 앱이 있어요. KASA. 카사. 걔네들 보면 지금 빌빌거리죠. 제대로 못하고 있죠. 왜? 안 되는 시장이니까. 예? 자기네들은 그냥 마치 그 포털 마냥 중간에 앱만 하나 만들어 놓고 부동산 수수료가 세니까 이것만 따먹으려고 계산을 했었던 거죠. 제가 왜 그 얘기를 잘할 수 있느냐? 걔네들이 카사라는 프로그램 만들기 몇 해 전에 제가 비싼 프로그램을 런칭하려고 지랄을 떨었었죠. 참. 아직 유효합니다. 제가 이제 그에 관련해서 특허 낸 게 있기 때문에. 자,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리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나눠서 한 편 더 하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